아침부터 지각이라 택시를 잡았어요. 아저씨, 강남역이요. 빨리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손님, 급하다고 신호 무시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당신의 회사는 여럿 있잖아요. 이게 무슨 논리예요. 그럼 늦게라도 빨리 좀 가주세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느리게. 출근길부터 멘탈이 흔들렸죠. 도착해서 카드 찍는데 삑! 결제 실패! 지갑을 열어보니 5천 원도 없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그래서요? 잠깐만요. 회사 들어가서 바로 가져올게요. 그랬더니 기사님 표정이 진지해지더니 손님, 저 그런 말 믿었다가 7번 당했어요. 세상에 나를 잠재적 사기꾼으로 보는 눈빛. 진짜예요. 저 회계팀이에요. 정직이 제 직업이에요. 정직이면 왜 택시비를 미납합니까? 지금 상황이. 그 말도 저번 손님이 했어요. 결국 저는 인질처럼 가방을 맡기고 회사로 뛰어갔어요. 사무실 문 열자마자 팀장이 딱 지가 택시비 때문에요. 이제 핑계도 새롭네. 다음엔 비트코인 급락으로 지각이라 해요. 5천 원 들고 내려오니 기사님이 없어요. 설마 도망가셨나? 그런데 주차장 한켠에서 기사님이 도시락 까먹고 계신 거예요. 손님, 기다리느라 점심때 됐네요. 저 진짜 죄송해요. 여기 택시비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왜요? 손님, 지갑 열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인생이 참 드라마 같아서 무슨 뜻이에요? 택시비보다 인생비가 더 비싸 보여요. 이게 뭔 철학 개그예요. 그런데 그분 다음날 제 회사 로비에서 다시 봤어요. 어제 그 기사님? 예, 오늘부터 여기 신입 경비원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어제 택시비 5천 원 그거 내드릴게요. 됐어요. 이제 상하관계 생겼잖아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팀장이 나왔어요. 아, 기사님, 어제 그분이에요? 택시비 안 낸 분. 이게 왜 이렇게 크게 소문나 있어요? 팀장이 씩 웃으면서 말했죠. 오늘 회의 때 발표 대신 택시비 얘기 좀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전 사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택시비 5천 원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네, 저는 어제 택시비를 못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교훈을 얻었죠. 돈이 없을 땐 택시를 타지 말자. 모두 빵 터졌죠. 그 뒤로 별명이 택시 파산녀. 근데요, 며칠 뒤 진짜 반전이 있었어요. 그 기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손님, 사실 저 회사 대표님 친구예요. 당신 얼마나 성실한가 보려 했어요. 예? 그날 5천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짜리 기회였어요. 지금요? 그분 밑에서 일합니다. 월급은 아직 5천 원 올랐어요. 작은 선택이 인생을 뒤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반전의 시작입니다. 그날 이후로 전 사무실에서 택시 파산녀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창피했는데 나중엔 그냥 웃어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졌죠. 팀장은 지나갈 때마다 지수 씨, 오늘은 버스비 있어요? 이러질 않나. 네, 오늘은 교통카드 충전했어요. 동료들은 킥킥거리며 웃으면서 오늘 점심값 빌려드려요? 하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괜히 제 손에 들린 지갑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웃으면서 넘겼어도 속으론 조금씩 상처가 쌓였지요. 그런 말들이 사소한 농담이지만 그날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누군가는 웃으며 넘겼지만 어떤 시선은 분명히 저를 가벼운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전 괜히 더 조심스러워졌지요. 지각하지 않으려 새벽 첫 지하철을 타고 점심시간에도 회계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또 그 여자야 소리 들을까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택시 기사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묘한 말투, 그 진지한 눈빛. 택시비보다 인생비가 더 비싸 보여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회사 일은 여전히 정신없었지만 그분을 다시 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음 주 월요일 로비에서 보안복을 입은
그분이 서 있는 거예요. 기사님? 아니, 이제는 경비 아저씨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택시가 아니라 이 건물 지키는 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택시비는 이제 잊으세요. 저도 사람 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미소만 지으셨는데 그 한마디에 마음속 무언가가 스르르 녹았어요. 부끄럽고 또 고마웠죠. 하지만 평화도 잠시였어요. 며칠 뒤 회사 복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경비 아저씨 대표님 친구래. 진짜야? 그래서 회사 들어온 거래. 대표님 친구? 그럼 나를 일부러 시험한 거야? 어제까지는 손님과 기사였는데 순간 귀가 번쩍 뜨였죠. 대표님 친구? 그럼 그날 나한테 했던 말도 그냥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며칠 후 대표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지수 씨, 잠깐 시간 있죠?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그 경비 아저씨도 함께 있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지수 씨, 요즘 일 잘하고 있네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상 깊었어요. 대표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지수 씨,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택시비 5천 원 때문에 곤란했었다고.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잠깐의 실수였어요.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수요? 아니요, 그건 좋은 기회였어요.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건 그런 순간이거든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럼 대표님도 그 일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5천 원 때문에 시작된 일. 이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분이 말했죠. 택시비보다 사람의 진심이 더 비싸요. 그건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태도를 보는 말이었어요. 그제야 그 말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5천 원으로 잃은 자존심이 이제는 제 인생의 교훈이 됐어요. 그날 이후 저는 누구를 만나든 돈보다 신뢰가 더 비싸다는 말을 잊지 않게 됐어요. 그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러셨죠. 지수 씨,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지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그날부터 전 5천 원보다 진심을 먼저 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복도에 발자국 소리만 나도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지수 씨, 대표님이 찾으세요. 팀장의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일까? 혹시 택시비 일 때문일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대표님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그날의 택시 기사님. 아니, 이제는 회사의 경비 아저씨로 일하고 있는 그분이었죠. 지수 씨 앉아요. 대표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혹시 무슨 일 때문인가요? 그건 이분이 먼저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때 경비 아저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지수 씨, 놀라지 말아요. 사실 나는 대표님의 오랜 친구예요. 예? 친구요? 대표님이 내게 부탁했어요. 요즘 젊은 직원들 중에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 달라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럼 그날의 택시 사건도 전부 계획이었다는 건가요? 그날 택시비를 내지 못했을 때 지수가 보여준 행동을 봤어요. 당황했지만 변명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직접 돌아와서 돈을 갚으려 했어요. 요즘 그런 사람 드물어요. 대표님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회의실에서 당신이 한 발표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어제 회의 때 말했던 그 멘트를 떠올렸어요. 돈이 없을 땐 택시를 타지 말자.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제 실수를 인정하고 싶었거든요. 대표님이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정직함이 바로 우리가 찾던 인재의 모습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5천 원 때문에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경비 아저씨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죠. 그날 내가 말했죠? 택시비보다
인생비가 더 비싸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이제야 알겠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대표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죠. 지수 씨,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예요. 당신이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의 오해, 부끄러움,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죠. 5천 원의 부끄러움이 내 인생의 교훈이 되었다. 그날 회의실에서 있었던 대화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대표님은 그 뒤로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지수 씨, 커피 한잔 하시죠. 대표님이 직접 말하셨을 때 솔직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경비 아저씨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조용한 회의실 안 커피 향만 퍼지고 있었죠. 대표님이 천천히 말씀을 꺼내셨어요. 사람들은 돈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 말이 왠지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날 택시비 5천 원. 그 작은 순간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지수 씨는 그날 변명하지 않았죠. 그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상황 탓을 하거나 그냥 도망가 버리죠. 하지만 지수 씨는 달랐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단지 부끄러움을 피하려 했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 성실함으로 보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대표님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지금 우리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시대에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생각했던 회사, 그냥 돈과 성과만 보는 곳이 아니었구나. 경비 아저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사실 대표님이 나한테 부탁했을 때 나도 반신반의했어요. 요즘 누가 그런 진심으로 살겠냐고? 대표님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그런데 지수 씨를 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 회사엔 아직 사람이 있구나.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그저 작은 사건이었는데 이런 평가를 받게 되다니. 지수 씨, 이번 주부터 프로젝트 하나 맡아보세요. 저요? 갑자기요? 경험은 없겠지만 믿음은 충분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불안함을 한순간에 지워줬어요. 경비 아저씨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의 5천 원 값어치가 꽤 컸죠?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요. 대표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창 너머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쓰느냐예요.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죠. 시간이든 기회든 정직이든 결국 자신을 어떻게 쓰느냐가 답이에요. 그 말은 제 가슴 깊숙이 새겨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일을 대하는 태도도 사람을 대하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누구에게는 단순한 실수였을 그날, 저에겐 인생을 바꾼 5천 원의 수업료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진짜 값진 인생은 작은 돈보다 큰 마음으로 산다. 대표님이 제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신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어요. 내가 드디어 뭔가를 믿고 맡겨졌다는 그 기분.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어요. 같은 팀의 선배들은 속삭였죠. 지수 씨가 이번 프로젝트 리더래? 리더? 신입 주제에? 택시비로 출세했나 보지. 그 말들이 등 뒤에서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무리 태연한 척해도 마음이 흔들렸죠. 회의 중에도 분위기가 묘했어요. 제가 의견을 내면 누군가 꼭 비웃듯 말했어요. 그건 이상적으로만 들리네요. 현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때마다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날 회의실에서 대표님이 했던 말.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예요. 맞아요. 이건 시험이었어요.
그냥 일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시험. 며칠 뒤 프로젝트 예산 결산표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항목이 눈에 띄었어요. 외주 협력비 350만 원. 하지만 그 업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팀장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죠. 그건 그냥 넘어가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들리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회사 돈이에요. 확인은 해야죠. 지수 씨, 괜히 나서서 문제 만들지 마요. 전 그냥 정리만 하는 거예요.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정직병 아직도 안 고쳤어요? 그래서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해졌어요. 그날 대표님이 말했잖아. 정직을 지키는 게 진짜 시험이라고. 그날 밤 퇴근길에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불렀어요. 지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어둡네요. 그냥 좀 복잡한 일 때문에요. 회사라는 게 때로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외로워요. 그래도 지수 씨는 자기 길 가요. 그게 결국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잘하고 있어요. 택시비 5천 원 안 내고 도망갔으면 지금의 지수 씨는 없었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났어요. 그 사람의 유머는 늘 현실 속 진심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누가 뭐라 해도 원칙을 지키기로 했어요. 비록 그게 또다시 고통을 부르더라도. 그리고 다음 날 대표님이 직접 제 자리를 찾아오셨어요. 지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그 말 한마디에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회의실 문이 닫히자 대표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지수 씨, 그 항목 말이에요. 왜 보고하지 않았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게 사실은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경비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그건 지수 씨 잘못이 아닙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멎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표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렸어요. 지수 씨, 그 항목 왜 보고 안 했죠?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말을 꺼내려던 그때 문이 열리며 경비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잠시만요. 회의실 안공기가 찰나의 정적에 멎었어요. 대표님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 항목, 지수 씨 잘못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죠? 경비 아저씨는 천천히 걸어와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올려놨어요. 그 외주비, 제가 예전에 관리하던 팀에서 쓰던 코드입니다. 이미 폐기된 거래처였어요.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겁니다. 대표님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어요. 누군가라니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지수 씨 팀장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옆자리에서 듣고 있던 팀장은 얼굴이 새하얘졌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증거라도 있습니까? 대표님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있습니다, 다. 경비 아저씨가 USB를 꺼냈어요. 제가 CCTV 점검 중에 우연히 복사 로그를 확인했어요. 파일이 이동된 시각, 사용 계정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대표님은 침묵했어요.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그럼 지수 씨는 대표님이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지수 씨는 그 사실을 알고도 묵비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확인되지 않은 걸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당신의 장점이에요. 대표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팀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순간 욕심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욕심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추려다 사람을 상처 입히면 그건 죄가 됩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팀장의 뒷모습을 보며 경비 아저씨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봤죠? 이런 게 세상의 이치예요. 정직한 사람은 늦게 가도 결국 도착합니다. 저는 울컥했어요. 아저씨, 왜 절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날부터 나도 배웠어요. 돈보다 마음이 먼저인 사람은 아직 있구나.
대표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지수 씨, 오늘부로 정식 팀장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저요? 팀장이요? 네.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했잖아요.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택시비 5천 원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다는 걸요. 그리고 문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지수 씨, 다음엔 택시비 꼭 현금 챙겨요. 저도 웃으며 답했어요. 네, 대신 인생비는 이미 냈어요. 그 말에 대표님이 잠시 멈춰 섰죠. 인생비라 좋은 말이네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내야 할 겁니다. 그날 제 마음에 한 가지 진리가 새겨졌어요. 정직은 때로 손해 갔지만 결국 가장 값진 투자다. 그 일이 있고 1년이 흘렀어요. 회사도 사람들도 조금씩 변했지만 가장 많이 변한 건 제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실수해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 실수에서 배우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의 5천 원 사건은 언제부턴가 사내에서 하나의 전설처럼 남았어요. 정직한 지수, 인생비를 낸 여자.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 안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하루였어요.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수 씨, 아직도 열심히 하네요. 고개를 들자 경비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한 손엔 커피 2잔, 다른 한 손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게 뭐예요? 퇴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근무예요.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니, 갑자기요? 왜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인생비는 충분히 냈으니까요. 그분의 미소가 이상하게 슬퍼 보였어요. 대표님도 잠시 후에 들어오셨어요. 이 사람 마지막 인사하려고 들렀다네요. 대표님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덕분에 우리 회사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건 지수 씨 덕이죠.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제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택시비 5천 원 기억하죠? 그럼요. 평생 잊을 수 없죠. 그 돈보다 더 큰 걸 갚았어요. 나도, 대표님도, 그리고 지수 씨도.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아저씨, 전 아직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게 좋은 겁니다. 채워가는 게 인생이니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죠. 대표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인생비를 내야겠네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제 마지막 월급 일부예요. 커피라도 사 드세요. 아니, 저 이건 못 받아요. 괜찮아요. 택시비 돌려받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웃음이 터졌어요. 대표님도, 저도, 그리고 그분도 한참을 웃었죠. 그분이 떠난 뒤 사무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빈자리엔 따뜻한 커피 향이 남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지수 씨에게 다음엔 택시비보다 인생비를 먼저 준비하세요. 그 글씨는 분명 경비 아저씨의 글씨였어요. 저는 웃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의 5천 원이 결국 제 인생의 가장 값진 수업료였다는 걸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삶에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그건 바로 진심과 믿음의 값을. 그걸 아는 사람이 결국 행복해지죠. 그날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회사도 커지고 사람들도 바뀌었지만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분이 남긴 쪽지는 아직 제 책상 서랍 속에 있어요. 인생비를 먼저 준비하세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저는 멈칫하게 돼요. 그날의 택시비 5천 원. 그건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투자금이었어요. 대표님은 여전히 회사의 중심을 지키고 계시고 저는 이제 그 옆에서 새로운 후배들을 이끌고 있어요. 요즘 새로 들어온 신입들이 실수할 때면 저는 그때의 저를 떠올려요. 지각하던 그 아침, 지갑에 돈 한 푼 없던 나를요. 선배님, 저 오늘 보고서에 실수했어요. 그럴 때면 웃으며 말하죠.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실수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고치는가예요. 그게 그분이 제게 가르쳐준 인생의 공식이었어요. 정직은 느려도 결국 도착한다.
가끔은 회사 앞 택시 정류장을 지날 때 그분이 타고 오던 택시가 생각나요. 혹시 여전히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그 특유의 철학 개그를 던지고 있을까요? 손님, 인생은 신호 위반하면 안 돼요. 빨리 가려다 방향을 잃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저는 요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택시비 5천 원보다 더 큰 걸 잃지 마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대표님과 경비 아저씨의 미소가 겹쳐 보여요. 그날의 5천 원은 결국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의 시작비, 수업료, 그리고 감사비였어요.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건 그날의 부끄러움과 따뜻함 덕분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손해라고 말하는 선택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게 바로 가장 값진 투자였다는 걸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그 쪽지를 꺼내봅니다. 인생비를 먼저 준비하세요. 그 한 문장이 제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비가 따뜻하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